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은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예산안 승인과 정식 이사 선임 안건 등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이사들 간의 대립으로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예방을 받았습니다. 원행 스님은 선전을 기원하며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불교의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백중 우람분절과 신축년 하한거 해제를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백중 49일 기도 회양 법회와 석 달간의 하한거 용맹정진을 해제하는 법회를 봉행합니다. 한국 불교의 한 축인 태고종이 최근 들어 대중포교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전국 신도회가 정식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미디어 포교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불교계 복지시설과 공기업이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의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보양식과 반찬을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은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예산안 승인과 정식 이사 선임 안건 등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이사들 간의 대립으로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김호준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6번째 열리는 임시이사회는 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취재진에게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이사들 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투명성을 위해 공개하자는 이사 스님에 맞서 경기도 광주시가 선임한 임시이사들은 당초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자들 철수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는 불과 20여 분 만에 감사가 퇴장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는 일부 이사의 지적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광주시 추천 감사입니다. 저는 중립적으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파견된 임시 이사님들이 김민성 감사는 지금 한쪽이 치우쳐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저는 더 이상 이사회에 참석하는 의미 자체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3시간여 이어진 회의 내내 이사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7개 안건은 좀처럼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새 나오는 등 진통 끝에 2가지 안건만 처리됐습니다. 21년 법인 및 산하시설 예산 심의권은 논의 끝에 다음에 또 논의하는 걸로 하고 감사 선임의 임기가 다 돼가지고 그 공익법인 회계감사는 광주시에서 추천한 한 명 단수 후보 추천하는 걸로 하고 지난해 민간 합동조사단 발표 이후 운영된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식 이사로 교체하자는 안건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나눔의 집 정상화를 두고 이사 스님들과 외부 임시이사들의 견해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정상화라는 부분은 여기 현재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정의사 체제를 전환하면서 하는 부분을 희망하는 그룹도 있으실 거고요. 그러지 않고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그 법인이 어느 정도 나아지는 지적되었던 부분을 조금씩 시정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도 자그마한 거라도 합의해서 가자고.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 안건들을 다루는 차기회는 다음 달 27일에 열립니다. 1년 넘게 파행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나눔의 집이 정상화되기까지는 험난해 보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선전을 기원하며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큰 마음의 결정을 내렸는데 어려운 길에 용기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불교가 전통문화를 지키는 데 제일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 큰 일을 하게 되면 전통문화의 유지와 보수,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문화재 사찰 등을 방문해 보니 전통 문화 수호를 위해 불교계에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잘 알고 있다며 유념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내일은 불교의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백중 우람분절이자 신축년 한거 해제일인데요. 전국의 사찰들은 이 시대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백중 49일 기도 회양법회와 석 달간의 한거 용맹정진을 해제하는 법회를 봉행합니다. 김현교 기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과 출가절, 성도절, 열반절과 함께 불교의 5대 명절인 백중, 우람분절을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 조상의 은혜와 우리 시대의 진정한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서울 조계사는 내일 오전 대웅전에서 백중 49일 기도 회양법회를 열고 부모와 조상의 영가를 천도하는 의식을 봉행합니다. 백중의 의미는 이제 불교에서는 우람분절이라고 해서 이제 인도 음역으로는 거꾸로 매달린 중생을 구제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조계사 백중기도 회양법회에서는 영가를 도량으로 맞이하고 시련과 번뇌를 씻겨주는 관육의식, 상단불공에 이어 법문이 진행됩니다. 올해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조계사 백중회양법회 법사로 나서 백중의 의미와 불자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설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4단계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조계사는 대웅전 등 전각 내부에 50명 미만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대웅전 내부 촬영을 금지하는 등 방역을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서울 봉은사와 남양주 봉선사 등 각 사찰들도 내일 오전 일제히 백중기도 회양법회를 봉행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보시공덕을 베풀 예정입니다. 공부하신 스님들에게 대종공양하고 연부를 들려드림으로 인해서 좋은 곳으로 안내하는 그런 날이 이제 백중날이고 또 천도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석 달 동안 일체 외부 출입을 끊고 오직 수행에만 매달려온 스님들의 한거 수행이 내일 일제히 해제됩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를 비롯해 각 총림 방장 스님들은 한거 해제법회에 참석해 지난 석 달간 수행정진에 몰두해온 수행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는 한거 해제법원을 통해 금생에 기필코 이 일을 해결하겠다는 간절한 각오로 화두를 참고하면 누구나 진리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했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5월 26일부터 시작된 신축년 하한거에는 전국 97개 선원에서 모두 1,833명의 비구니 스님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BBSTV는 내일부터 24일까지 조계종 종정예하와 각 총림 방장 스님들의 하한거 해제법어와 금강선원장 해거 스님과 워로 스님의 백중 회안법문을 차례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충남 공주시 계룡산 장군봉 자락에 위치한 참선 수행도량 공주 항림사 5등 선원이 후불탱화와 신중탱화를 새로 조성해 수행포교도량으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했습니다. 공주 항림사 5등 선원은 경내 대적광전에서 후불탱화와 신중탱화 계급불사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점안식은 코로나19를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가운데 항림사 5등 선원 조실 대원 스님과 수자 스님, 신도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대원 스님은 점안법회에서 중생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어두운 눈을 깨고 밝은 부처님의 눈으로 되는 것이야말로 점안식이라고 설했습니다. 동국대가 2021년 가을학위 수여식을 열고 박사 99명, 석사 215명, 학사 1,154명 등 모두 1,468명의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은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사전 녹화 형식으로 촬영과 제작을 진행했고 동국대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윤성희 동국대 총장은 졸업식사에서 앞으로 더욱 확대될 비대면 사회를 지혜롭게 이끌 선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동국대는 비대면 학위 수여식을 아쉬워하는 졸업생을 위해 찾아가는 학위 수여식을 선보이기도 했고 오늘 29일까지 졸업생을 위한 야외 포토존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한 축인 태고종이 최근 들어 대중포교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다음 달 전국 신도회가 정식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미디어 포교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태고종이 총무원을 중심으로 대중포교 활성화에 본격 나섭니다. 우선 전국 신도회를 꾸려 다음 달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탈종교화 등 침체된 불교에서 벗어나기 위해 직접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잠정적으로 9월 4일 날 출범하려고 지금 전국 교구에서 몇십 명씩 명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출범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 불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선 적극적인 포교만이 살 길이란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법경 스님 역시 부처님이 그러했듯이 불교 포교를 위해 이제는 거리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와서 보여줘라, 그래, 보여줘라. 일선 포교를 하시는 수행자들이 너무 적어. 좀 더 많이 나와서 해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소극적인 행동을 해가지고는 우리 불교가 번성이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협의회 의장, 서울 동부교구 종무원장을 맡고 있는 법경 스님. 승복을 입고 활동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교 포교에 큰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옷만 입고 그런 단체에 가는 것도 포교예요. 거기 가서 꼭 그 사람들을 교화를 해서 내 집단에 오게끔 하는 게 포교가 아니야. 최근 BBS 불교방송의 미디어 포교 불사에도 힘을 보탠 법경 스님은 BBS의 공익적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만공회가 성공을 해가지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일화가 될 수 있는 방송 매체 중에서 제일 우등하는 방송국이 됐으면은 좋겠다. 그게 내 원이에요. 한국 불교의 한 축인 태고종의 전방위적인 대중 포교가 종단 발전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불상의 머리 부분에서 나오는 빛으로 내면을 관조하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통 불화와 현대 불화를 오가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박경귀 한국불교미술협회 회장의 개인전을 취재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텅 빈 전시장에 은은한 범종 소리가 울리고 사르나트에 떠오른 만월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것 같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최초로 설법을 한 인도 사르나트. 작품 앞 의자에 앉아 부처님의 지혜가 세상과 처음으로 만나 환희로 가득 찼던 그때 그 감동을 떠올려 봅니다. 한국불교미술협회 회장인 박경귀 작가의 개인전 관심의 표상이 오는 24일까지 동덕아트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전시장 벽면마다 떠오른 만월에는 저마다 각기 다른 도시의 이름들이 달려 불법이 동방으로 전해진 여정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동방으로 비추어진 여정, 이번 작업하면서 관심이 좀 깊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빛의 여정을 좀 살피는자 하는 어떤 의지에서 그 각 지역의 도시에서 그 도시인들의 염원들이 어떻게 부처님의 빛으로 이렇게 현현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관찰하고자 했죠. 만월과 함께 또 다른 소재인 보리수잎도 갖가지 형상으로 장엄돼 사색에 화두를 던집니다. 청정도론에서 마음 집중의 대상으로 거론된 땅과 물, 바람, 빛 등을 새겨 유한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물질은 유한하고 우리의 생명들도 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이제 이런 보리수 잎에 새겨진 그 물질의 표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3살 때부터 전통불화를 그리다 스승의 권유로 동국대 불교미술학과에 진학한 작가는 앞으로도 새로운 조형 언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멈춰선 세상 속에서 작가는 도심 한복판에 달을 띄워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교계 복지시설과 공기업이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의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보양식과 반찬을 지원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 장애인복지관과 철도 관련 유통 광고 전문 기업인 코렐 유통은 취약계층의 더위 극복,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보양식과 반찬 나눔 행사를 갖고 영등포 쪽방촌 주민 등에게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영등포에는 곳곳에 쪽방촌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들을 좀 방문을 해서 우리 후원해 주신 코렐 유통과 함께 이런 보양식과 반찬을 전달해 주는 그런 오늘 행사를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기관은 육개장과 삼계탕, 김, 단팥죽 등을 담은 선물 박스를 포장한 뒤 직접 배달 봉사에 나섰습니다. 사찰과 신행단체, 지역식품업체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삼계탕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광주 소원정사와 법륜사, 자비신행회, 남도식품은 지난 18일 광주 서구 양삼동 복지센터에서 관내 어르신에게 삼계탕 200명분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삼계탕 한 그릇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그 순간만이라도 좀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모쪼록 코로나19가 빠른 시간 내에 소멸돼서 우리들이 늘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듯이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합니다. 행사에는 소원정사 주지 도계스님을 비롯해 법륜사 주지 월인스님,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김태영 서구의회 의장, 장재성 광주시 의원, 김수영 전승일 서구의회 의원, 이계수 남도식품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한려해상 등 4개 해상 해안 국립공원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해변 정화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활동은 오늘 27일에 한려해상연대도, 태안해안구렬포, 다도해 해상, 정도리 구계 등 해변에서 28일에는 한려해상 월차갯벌과 변산반도 고사포 해변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한국 현대사의 시기별 인구 변화와 우리 삶의 관계를 조명하는 사람 숫자, 인구로 보는 한국 현대사 특별전을 오는 11월 21일까지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엽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한국 현대사에서 시기별 인구 변화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시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 미술관 3곳이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공동 프로젝트를 엽니다. 백남준 아트센터와 아르코 미술관, 아트선재센터는 사회적 전환기를 맞아 미술관의 대안적 활동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실험하는 온라인 프로젝트 다정한 이웃을 오늘 28일 공동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음력 7월 보름 백중기도 회향과 하한거 해자를 맞아 부처님의 가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조속히 종식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힘든 중에도 다시 원력을 일으켜 사찰 방역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전국 사찰에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정한 도량과 안전한 신행 환경을 가꾸어 나가려는 사찰 주지 스님과 사부대중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21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